고 하여간 티로와 크레테우스가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아이손, 페레스, 암미타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크레테우스가 이올코스의 왕이고 그 왕위를 아이손한테 물려줬는데 그 나라를 누가 뺏었다? 티로의 또 다른 아들, 아버지가 다른 아들인 펠리아스가 뺏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서 펠리아스가 아이손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아이손과 아이손의 부인 그리고 프로마코스를요 동굴에 가둬버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하손은 못 가두죠. 왜? 이하손은 이미 빼돌렸어요. 빼돌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누구한테 보냈냐? 케이론한테 보냈어요. 케이론. 여러분 케이론은 영화에 많이 나오죠. 영화에. 켄타우로스. 상위는 인간이고 밑에는 말이에요. 말. 켄타우로스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그려져요.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그리고 색을 밝히고 아주 야만적인 켄타우로스는 수명도 굉장히 짧아요. 오래 못 살아. 케이론 같은 경우는 불사의 몸이거든요. 근데 켄타우로스는 대부분 55살까지 살 수가 있는데 거의 40살 되면 다 죽어요. 왜 죽냐?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이 켄타우로스는요 굉장히 포악한 종족이에요. 포악한. 그런데 그 중에 이 케이론은요 완전 다르죠. 케이론은 켄타우로스 중에서 현자. 그리스 신화의 모든 인간 영웅들은 대부분 다 케이론의 제자예요. 앞에 보이는 이 남자의 누구냐? 아킬레우스가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닙니까? 브래드 피트. 이 아킬레우스한테 이 케이론이 뭘 가르치느냐? 케이론은 못하는 게 없어요. 케이론은요. 의술, 음악, 수렵, 더군다나 예언의 능력도 있거든요. 케이론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그 쌍둥이 신이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영웅들은 다 누구한테 배우냐면 이 케이론에게 배우는 거죠. 인간 영웅들을 직접 자기 제자로 삼는 신들은 없어요. 신들은 그냥 그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신들이 직접 막 교육해주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케이론 같은 경우가 아킬레우스도 교육을 하고 헤라클레스도 케이론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하손도 케이론의 제자이죠. 그래서 이하손이 케이론에게 이게 훈련을 받는 거죠. 전 그런데 사실은 이하손이 왜 영웅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웅인지. 인간 영웅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이 몇 명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뭐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또 테세우스, 또 이 여러 신들이 있어. 여러 이 영웅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설명하는 이하손이거든요. 난 그런데 이하손이 왜 영웅인지 모르겠어요. 이하손은요 별로 영웅적인 이런 행동이 없어요. 오히려 이하손 이야기 보면은 이하손 이야기는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 콜키스가 갖고 황금량타 가져오는 거 이게 제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4개월 동안 여행을 하는데 가는데 2개월, 오는데 2개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하손이 특별히 뭐 한 게 없어요. 다 이하손과 함께 떠나는 그 영웅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혹은 이하손이 잘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 뭐냐? 잘생겼어요. 아, 짜증나, 진짜. 잘생겼어. 금빛, 금발을 휘날리면서. 키도 커. 잘생겼어. 그래서 여자들이 이하손을 보면요. 그냥 반해요. 아, 짜증나요, 진짜. 그래서 그 어딥니까? 그 렘노스 성에 갔었어. 렘노스 섬. 렘노스 섬은 그 렘노스 여인들이 남편들 다 죽여버리고 여인 왕국이 된 곳이 렘노스 섬이거든요.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왜냐면 남자들이 다 배신했거든, 부위들을. 그런데 나중에 그 아르곤 원정대가 왔을 때 그 렘노스 섬의 여인들이 그 아르곤 원정대와 함께 이제 막 가족을 꾸리고 막 그래요. 근데 렘노스 섬의 여왕이 누구냐? 힙스필레가 이하손 보고 반한 거죠. 그래갖고 이하손이
렘노스에 머물러 갖고 몇 년 지내면서 힙시필레하고 두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하손은요, 능력이 뭐가 있냐? 뭐 대단한 능력이 아니야. 그냥 잘생긴 거. 정말 짜증난다니까요. 이거밖에 없어. 난 그밖에 특별히 진짜 이하손 이야기를 보면서 이하손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새끼는 뭐야? 도대체 왜 영웅이야? 짜증난다니까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하손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이 많지만 이하손의 이야기는 영웅 서사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신분이 원래 왕자였는데 삼촌에게 왕권을 뺏기면서 지금 도망갔죠.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의 왕권을 찾으려고 와요. 앞에 보이는 그림은 뭐냐면 장성한 이하손. 이하손이 컸어. 이하손이 커가지고 지금 이올코스에 온 거야. 앞에 보이는 사람이 펠리아스. 아버지의 왕위를 뺏은 그 왕이죠. 옆에 보면 소가 보이죠. 이 소는 뭐냐면요. 포세이돈, 이 펠리아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아닙니까? 포세이돈이 자기 엄마하고 관계를 맺어갖고 태어난 거거든요. 다 자기들 친하지. 그러니까 펠리아스는 포세이돈을 섬기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포세이돈을 위한 이 제사를 열어요. 그래서 포세이돈에게 이 소를 바치려고 지금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축제였어요. 포세이돈 제전을 딱 치르는데 누가 오냐? 이하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하손이 와가지고 뭐 어떤 데서는 이하손이 이 축제에 참여하려고 그냥 온 거고 어디서는 이 삼촌한테 자기의 이런 왕권을 달라고 왔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때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그림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1세기 폼페이의 로마 프레스코거든요. 근데 요 이하손의 요 발 있죠. 발을 보면은 어떻게 그려져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 발은 샌들이 있고 한쪽 발은 샌들이 없죠. 이 그림이 뭐냐면요. 펠리아스도 신탁을 받아요. 그리스 비극에는 신탁이 계속 등장하나. 모든 비극은 다 뭐에 시작되냐면 신탁. 그 신탁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펠리아스가 이제 본인이 왕위를 뺏고 시간이 한참 지난 거죠. 왜냐면 아기였던 이하손이 커서 왔으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불안한 거야. 근데 신탁에 뭐가 떨어지냐? 한쪽 발에 한쪽 신발만 신고 온 사람에게 너가 왕위를 빼앗길 거다. 그 신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 이하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쪽 샌들만 신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하손 시나 이하손과 관련된 그림들을 보면요. 이하손이 한쪽 발에 샌들 신고 있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딱 아는 거야, 펠리아스가. 펠리아스가 이하손을 처음 봤는데 딱 보니까 눈 봐요. 눈이 지금 막 째려보고 있잖아, 이렇게. 한쪽 샌들을 한쪽만 신고 온 이하손이 샌들을 하나만 신은 이유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 버전이 있는데 헤라 여신이 이하손을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요 이하손이 이 강을 건널 때 할머니가 이하손한테 나 좀 업어줘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업어주고 할머니 같이 건너다가 그 강물에서 신발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을 딱 맞추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하손과 관련해갖고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헤라 여신이 이하손을 끝까지 도와주거든요. 헤라가 아테네도 도와주고 하는데 근데 헤라는요 인간 영웅을 대체로 다 싫어해요. 헤라가 호감을 갖고 좋아하고 도와주는 유일한 인간 영웅이 누구냐? 이하손이에요. 헤라는 인간 영웅을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이유가 있죠. 인간 영웅은 대부분 다 제우스가 바람을 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헤라는 여러분 가정의 신 아니에요. 가정의 신. 그러니까 제우스가 바람 펴서 태어난 인간 영웅들, 특히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 막 증오하죠. 너무너무 싫어해. 반면에 이하손은요 인간 영웅인데
제우스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영웅들에 대해서는 헤라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도와주죠. 하여간 이렇게 지금 이하손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 이 삼촌한테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 펠리아스 옆에 여자들이 있죠. 누구냐면 펠리아스의 딸이에요. 펠리아스한테는 4명의 딸이 있습니다. 4명의 딸. 페이시디케, 또 펠로페이아, 또 히포토에. 제일 유명한 게 알키스티스. 펠리아스가 사악한 놈인데 펠리아스의 딸 중인 알키스티스는 어떤 여인이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현모 양처 중에 현모는 모르겠고 양처, 어진 부인, 아주 가부장적 신화에서 가장 어울리는 남편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 누구냐면 펠리아스의 딸인 알키스티스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아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때 신화를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왕이 이하손을 그냥 잡아다 죽이는 게 아니고 이하손을 극진히 맞이해요. 그리고 이하손에게 물어보죠. 뭘 물어보냐면 누군가 만약에 내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 너 같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물어봐요. 그때 이하손이 뭐라고 하냐면 나 같으면은 그런 사람한테 콜키스에 가면 원래 그리스의 보물인 황금 양털이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게 시키겠다.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펠리아스가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와. 하면서 이제 아르고 원정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는 내 왕권을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펠리아스는 콜키스로 가서 이 황금 양털 갖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니까 그 과정 중에서 얘 죽어버리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 했으니까 내가 신탈을 받았는데 너가 내 왕을 뺐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콜키스 가갖고 가지고 와. 그러면 왕권을 줄게. 약속을 합니다. 콜키스가 갖고 양털을 가져오면 이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왕권을 주기로 하고 이제 이하손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하손이 오케이 알겠다. 그럼 가져올 테니까 가져오면 나한테 왕권을 달라 하면서 이하손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뭐를 하냐? 이제 우리가 보통 아르고 나우타이라고 부르는 아르고 원정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르고 원정대. 앞에 보이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아테네 여신이 이 아르고스라는 그 명인이에요. 아르고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배를 만드는 장면이야. 배를. 아르고스호. 아르고스의 뜻은 뭐냐?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이하손이 50명의 영웅들과 함께 콜키스를 갈 때 태운 배가 바로 아르고죠. 아르고호. 아르고호의 이름은 그 배를 만든 이 아르고스의 이름을 따갖고 만든 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여행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르고 나우타이라고 합니다. 아르고 나우타이. 요 아르고 나우타이가 중요해요. 이 아르고 원정대에 탔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통 50명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이 엄청난 영웅들이 많이 타요. 헤라클레스도 타고요, 여기에. 그리고 오르페우스도 타고요.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영웅들이 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나중에 이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트로이 전쟁이 그리스 신화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그리스의 영웅들이 다 등장하고 싸우는 건데 그 트로이 전쟁에 등장하는 그 영웅들의 아버지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르고 나우타이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보다 한 세대 앞에 있었던 영웅들의 모험담이 바로 아르고 원정대입니다. 이렇게 아르고호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런 식의 배가 없었어요. 이렇게 멀리 원정을 떠날 수 있는 배가 없었는데 이 아르고호가 최초의 배예요. 그리스에서 흑해까지 가로질러 가지고
콜키스를 가는 거거든요. 지금 어디를 가는 거냐면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요 그리스에서 테살리아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갖고 어디를 가는 거냐면 지금 여기가 흑해. 요 흑해를 지나 그 콜키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여정이에요. 가는데 2달 걸리고 오는데 2달 걸리는 거죠. 2달이 걸리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엄청난 원정을 안 했었는데 이게 가능한 배가 아르고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도 몇 번을 해야 돼요. 굉장히 길어요. 원정을 가면서 벌어지는 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신화에서 중요하고. 근데 그 얘기는 오늘 못하고 하여간 이렇게 이하손이 아르고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그리스를 떠나 어디로 간다? 콜키스로 가는 거죠. 콜키스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유럽이 아니에요. 그리스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본인들의 보물을 찾으러. 트로이 전쟁이 그리스 최고 미녀인 헬렌을 그들의 사고에서는 아시아인 트로이한테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한테 자기들의 보물을 찾으러 가는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고 아르고 원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보물이야. 황금 양털은. 이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시아에서 뺏은 적 없거든요. 둘 다 사실은. 황금 양털도 뺏은 겁니까? 그거 아니죠. 프리소스가 지가 와가지고 자기를 반겨주는 자기 양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본인과 본인의 동생인 헬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피해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양을 타고 도망쳐 온 거예요. 도망쳐 왔더니 콜키스의 왕인 아이에테스가 극진히 맞았죠. 그래서 그 프리소스를 자기의 딸인 칼키오페와 결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감사해가지고 본인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 털은 벗겨가지고 아이에테스한테 바친 거예요. 아시아가 훔친 게 아니야. 트로이 전쟁의 헬레나 마찬가지죠. 파리스가 헬레나 납치한 거 아니죠.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들이 온 거야 그냥. 근데 이걸 그리스인들은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미녀를 뺏겼다 하면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간 콜키스의 왕은 누구냐? 아이에테스.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두 딸이 있죠. 칼키오페와 메데이아. 드디어 메데이아가 등장하죠. 이 칼키오페가 프리소스와 결혼을 했고 칼키오페와 프리소스가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 아들이 누가 있냐? 4명이 있어요. 아르고스, 멜라스, 프론티스, 키티소로스. 그런데 이 아르고스는 아르고 원정대, 아르고호 만든 아르고스 있죠.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 이름만 똑같고 다른 사람인데 이 4명도 사실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콜키스를 떠나가지고 나와 있다가 아르고 원정대가 딱 이렇게 출범해가지고 콜키스에 갈 때 요 배에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해가지고 그 4명이 콜키스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면 지금 어머니도 있거든요. 아직 칼키오페가 살아있어요. 아버지 프리소스는 죽었는데 어머니는 살아있으니까 길잡이를 하는 거예요. 길잡이를 하면서 알려주는데 거기 가서 황금 양털을 갖고 오려면은 도저히 내부 우리들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는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다 하면서 누구냐? 자기의 이모인 메데이아. 메데이아의 협력이 없으면 황금 양털은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하손이 메데이아